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3일 시행되는 제105회 전산세무 2급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보기 앞서서 전 회차인 104회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출제 경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시험 2점 배점에 15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30점, 그 중에 재무회계 1번부터 5번까지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말문제는 4문제에 계산문제 1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1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4번 자본잉여금 간단한 더하기 계산 문제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2번 재고자산, 3번 무형자산, 5번 회계변경 여기도 과거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가회계 6번부터 10번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말문제 2문제, 계산문제 3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말문제는 쉽게 나왔죠. 원가에 대한 설명,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비교 문제, 회계 1급에서도 출제가 되는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7번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배부 방법 3가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중에 가장 쉬운 계산 문제 직접 배분법이 나왔죠. 원가의 흐름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는 2문제나 출제가 되었어요. 희말 제품 재고액과 직접 재료비 계산 문제 난이도 중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법은 다 말문제로만 출제가 되었네요. 부가가치세법이 2문제에 소득세법이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1번 재화의 공급, 15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쉽게 출제가 되었고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 관한 문제가 난이도 중, 13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관련된 문제가 난이도 중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4번은 많이 어려워하시는 테마예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이 문제는 틀려봐라 하고 냈습니다. 즉 이론 문제 총 15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빼고 나머지 문제만 실수하지 않고 맞추는 방향으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론 문제가 11문제 73%, 계산 문제가 4문제 27% 출제가 됩니다. 매회 똑같아요. 재무회계와 세법은 말문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원가회계는 최소 2-3문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특히 원가의 흐름 관련된 계산 문제는 매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난이도 여기도 매회 유사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1문제, 난이도 중, 실수하지 않으면 맞추는 문제에 8문제, 딱 봤을 때 바로 풀 수 있는 난이도 하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론 문제는 대부분 과거 기출문제, 빈출 이용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세법에서 1문제, 말문제가 지역적인 부분까지 출제가 되는 게 세무 2급 이론시험 출제 경향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된 한 문제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5번 세법 이론 문제는 이번 회차는 부가세법이 2문제에 소득세법이 3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다음 회차는 부가세법이 3문제, 소득세법이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05회 세법 이론은 부가가치세법 여기에 집중하시면 되겠네요. 104회 실무시험 출제 경향을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 3점 배점에 5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15점. 2번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3번 재산세 관련된 문제가 쉽게 나왔죠. 1번 전기의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회수 관련된 문제 난이도 중.
4번과 5번은 원천징수세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우리 회사가 뗀 금액은 예수금 부채,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받으면서 떼인 세금이 있다. 떼인 세금은 선납세금, 자산 처리하는 거죠. 난이도 중이고요. 일반전표 입력 문제는 과거 기출문제 중 빈출 유형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출 유형은 출제 예상 문제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천징수 관련된 문제가 2문제나 출제가 되었죠. 문제 2번 매입매출 전표 입력 문제에 3점 배점에 5문제, 총 배점은 15점이 되겠습니다. 3번 52영세 구매 확인서에 의한 원재료 매입 플러스 영세율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면 매입 유형은 52영세 쉬운 문제죠. 화환은 면세 품목이에요. 면세 품목 매입하면서 계산서 수취했다. 그러면 매입 유형은 53 면세가 됩니다. 쉬운 문제였고 54불공 토지 정지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이고 매입세 공제 불공제 그렇죠. 세금 계산서 수취에도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기 때문에 매입 유형은 54불공. 2번 소모품 구매했는데 현금 영수증 수취했다. 매입 유형은 61번 현화. 비사업자에게 제품 판매하고 간이 영수증 발행한 거 여기 14 컨별이 되는 거죠. 난이도 중이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도 매회 과거 기출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출제가 되는데 근데 좀 특이한 게 14 컨별이 이게 한번 나오면 그 다음 회차에 나오지 않는 경향이었는데 103회, 104회 이렇게 연속 2회가 출제되었고요. 53 면세도 마찬가지 중요하지만 한두 번 나왔으면 건너뛰고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즉 103회, 102회 나왔으니까 104회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쉽게 나왔습니다. 연속 3회가 출제가 되었네요. 빈출 유형은 매회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 3번 부가치세 신고 관련된 문제의 총 배점은 10점이 됩니다. 문제 한번 보시면 부가치세 신고서 마감 후 전자 신고하는 거 매회에 출제가 되고 있죠. 연속 4회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되겠습니다.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는데 가산세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105회는 가산세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에서 난이도 중이 됩니다. 문제 4번 결산 3점 배점에 5문제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15점. 수동결산이 4문제, 자동결산이 1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다음 회차에서는 자동결산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문제 3번 감가상각 문제 5번은 쉽게 나왔고 1번 선수수익, 2번 외화 환산, 4번 타계정 대체는 난이도 중이 됩니다. 여기도 과거 기출문제 중에 빈출 유형에서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맞췄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빈출 유형이 밑에 있죠. 여기는 출제 예상 문제 보면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원천징수 총 배점은 15점. 문제 2번은 매회 출제가 되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10점 배점이고 입력하는 칸이 여러 칸입니다. 한 칸 입력 잘못해서 배점이 0점 되는 게 아니죠.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고 문제 1번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 탭 입력하는 문제가 5점 배점, 난이도 둘 다 중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마감하고 전자 신고하는 부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101회 세무일급 시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입력 시 주의사항. 의료비는 어디에서만, 그렇죠, 부양가족 탭에서만 입력이 가능하고 신용카드와 기부금은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률 보시면 최근 합격률이 40에서 45% 사이에요. 105에는 104회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한 40%, 30에서 40%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5회는 104회보다 약간 어렵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105회 출제 예상 문제를 PC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회 전산세무 2급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출제 예상 특강은 시험 직전 최종 참고용에 불과한 것으로 과거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중요도와 빈출 횟수를 감안해서 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제 예상 문제만 푸는 것으로 시험 합격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객관식 이론시험 대비 최신 20회분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예상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확률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초록색으로 음영 처리가 된 게 빈출 유형 문제죠. 또 노란색 음영 표시가 된 게 출제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104회 출제가 되었지만 연속해서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해당 테마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밑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는 예시고 여러분 교재에 관련된 테마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출제 예상 대손 회계 최근에 나온 적이 없죠. 최고 자산의 종류와 취득 원가 출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도 연속 2회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분류,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증권, 기말평가 비교하는 문제 출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 이번에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사채 관련된 문제, 사채 삼각표 관련된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어지고 자본의 정의와 분류, 특히 자본의 분류 관련된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손익계산서 종류와 계산 구조, 판관비와 영업외 비용 비교하는 거,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시험 직전에 시험 대비하실 때 빈출 유형과 출제 예상 문제 같이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하는 문제, 또 과소 설정한 것이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된 문제에 재고자산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단가 결정 방법끼리 비교하는 문제, 5번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증권 비교하는 문제, 6번 취득원가 회계처리 관련된 문제에 7번 사채, 8번 자본 항목, 자본 회계처리 관련된 문제에 9번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 영업외 비용 찾는 문제 10번 수익 인식 시기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가 회계, 원가의 분류는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조원가 3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기의 원가, 매월 원가 여기 종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원가의 흐름도 매회 한 문제, 계산 문제 출제가 되죠.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4회 두 문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105회는 한 문제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 배분 기준 출제 예상되어지고 보조 부문비 배분 방법,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비교하는 문제, 종합 문제 출제가 예상되어집니다.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계산 문제에 종합원가 계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완성품 환산량 계산 문제가 출제가 예상되어지고 공손품도 정상 공손품, 비정상 공손품 수량 구하는 문제 출제가 예상됩니다. 원가 계산 종합 문제도 출제가 예상되고 있죠. 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결합원가 계산 등 비교하는 문제에 종합적으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원가의 분류, 원가의 흐름, 배부 기준, 보조 부문비, 배분 방법,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비교 문제에 배부 차이, 계산 문제,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 및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 문제에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료비 및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 문제 또는 기말 제공품 원가 계산 문제에 출제가 예상됩니다. 공손품 수량 계산 문제, 원가 계산 종합 문제 대비하시면 됩니다. 세법 이론시험 출제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 가시세법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출제 확률이 높은 게 빈출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대비하셔야 되고 출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간주 공급, 세금 계산서, 특히 수정, 세금 계산서 관련된 문제, 공급 시기, 매입세 공제, 불공제 사유,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정산 및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말문제에 간이 과세자 관련된 말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부가시세법 이론 출제 예상 문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간주 공급,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특히 수정 세금 계산서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공급 시기 매입세 공제되지 않는 것은 불공제되는 것은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청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까지 대비하시면 됩니다. 간이 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세법 두 번째 소득세법 소득세법의 특징 이자소득, 사업소득 여기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 관련된 문제가 좀 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 여기는 빈출 유형이기 때문에 대비하시고 원천징수 관련된 문제, 특히 원천징수 세율 관련된 문제 출제 예상이 됩니다. 확정 신고 의무의 면제에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여기도 빈출 유형이죠. 관련된 문제를 보시면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사업소득, 특히 주택, 임대소득에 관한 문제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관련된 세율 묻는 문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자 또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실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론시험에서도 중요합니다. 실무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전표 입력 문제에 제조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거의 매회 최근 출제가 되고 있죠. 관련된 개정 과목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04회에서는 세금과 공과 교육훈련비가 출제가 되었어요.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보험료 등 출제가 예상됩니다. 영업외 수익, 여기에는 채무, 면제이익, 자산 수중이익, 영업외 비용, 기부금, 이자 비용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예상됩니다. 밑에 채권과 채무, 계정에서 계약거래, 선급금과 선수금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예상됩니다. 외화거래, 여기는 전표 입력뿐만 아니라 결산에서도 중요하죠. 외화거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원천징수에서 예수금, 선납세금 104회에서 다 출제가 되었지만 예수금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 2회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재고자산, 타 계정 대체, 재고자산이 본래 용도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라진 경우 대변에 재고자산 적요 8번 거는 거 이번에 출제 예상이 되어지고 투자자산에서 매도 가능증권 관련된 문제, 취득 또는 처분 관련된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 범위가 넓죠. 여기 대비하시고 사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회계처리, 자본, 증자 회계처리, 여기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자기주식 회계처리 출제 예상이 됩니다. 관련된 출제 예상 문제를 보시면 제조원가와 판관비,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매입하기 위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 급여 회계처리, 타 계정 대체, 매도 가능증권 처분 관련된 문제, 불가피하게 공채를 매입했을 때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관련된 문제, 사채, 발행도 중요하고요. 조기 상환도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두 가지 다 대비하세요. 자본, 증자, 자기주식, 처분 관련된 분계에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10일 과세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죠. 12영세는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출제 예상이 되어지고 16 수출, 17 카과, 22 현과 이렇게 매출 유형에서 5문제 출제가 예상됩니다. 매입 유형은 50일 과세, 50일 과세는 거의 매회 출제가 되다가 103회, 104회 출제가 안 됐어요. 이번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3 면세 연속 3회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출제가 될 가능성은 좀 낮고 54 불공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빈출 유형이에요. 57 카과 최근에 안 나왔죠. 61 현과 연속 2회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세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면 10일 과세, 구매 확인서 통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면 12영세, 직수출 16 수출, 제품 공급하고 신용카드 결제했으면 17 카과, 제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했으면 22 현과가 됩니다. 원재료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면 50일 과세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또는 사업 무관 접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관련된 불공사유이면서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면 54 불공이죠. 비품 구매하고 카드 결제했으면 57 카과, 비품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 수취했으면 60일 현과가 됩니다. 부가치세 신고, 부가치세 신고서, 확정 신고서, 예정 신고 누락분, 가산세가 있는 경우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부가치세 신고서 마감 후 전자 신고하는 거 최근에 계속 나오죠. 이점 배점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부속 서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부동산 임대의 공급가액 명세서, 수출 실적 명세서, 여기가 출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가산세에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 불성실, 납부 지연 가산세 대비하시고, 전자 신고하는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작성 문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 문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와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 문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산 문제에 선급 비용, 미수 수익, 외화 채권과 채무의 평가, 기말 평가 손익은 외화 환산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이 되는 거죠. 연속 2회가 출제되었지만 연속 3회가 이렇게 출제가 될 때도 있어요. 이번에 출제 예상되어지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하는 거,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서로 상기하는 문제에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문제, 차변의 장기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관련 문제, 부가치세 개정 정리 문제가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제 예상되고, 사채 관련된 문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 법인세 비용, 자동 결산 문제는 이렇게 세 문제 출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산 출제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급 비용, 미수 수익, 외화 채권 채무의 평가, 매도 가능 증권 기말 평가하는 거, 유동성 대체, 부가치세 개정 정리하는 문제에 사채 기말의 이자 비용에 관한 회계 처리 관련된 문제,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둘 다 출제가 가능하고요.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하는 문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문제, 법인세 비용 관련된 자동 결산 문제가 출제가 예상됩니다. 원천징수 실무 문제는 사원 등록 또는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둘 중에 하나에서 보통 5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10점 배점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배점 15점. 1번 사원 등록, 2번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2번이죠. 2번 출제가 될 가능성이 105회 높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는 매회 출제가 되고 있죠. 특히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거의 매회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출제 예상 문제에 특히 2번 그리고 3번이 중요하죠. 준비 잘 하셔서 다가오는 시험에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